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취임 10개월 만에 인사를 4번이나 단행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추진 사업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인사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 추적 백경록 기자와 함께 관련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홍준표 시장이 지난 10일 하반기 인사를 조기 단행했더라고요. 인사 배경은 무엇입니까? 대구시가 밝힌 인사 배경은 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따라 건설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이 있는 간부를 전진 배치하고요. 신공항 중심으로 모든 행정력과 역량을 결집해서 주요 핵심 사업 신속 추진이 명분입니다. 자, 그러면 대구시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들을 위해서 인사를 하는 건데,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전진 배치한다, 이런 게 좀 눈에 띕니다. 자, 그럼 주요 사업의 책임자로는 누가 배치됐습니까? 신공항 건설 본부장, 정책혁신 본부장을 시장 직속으로 편제하고 이종원 신공항 건설 본부장, 정장수 정책혁신 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는데요. 시정 주요 핵심 사업들을 강력하게 통솔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홍 시장이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원회 등을 거쳐 대구시로 입성한 분들입니다. 전문 임기제 각급이라고 하네요.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스픽스 백경록 기자를 비롯해서 대구 MBC 시사톡톡 보도 이후에 관련 고소한 이종원 단장의 이름도 눈에 똑 들어옵니다. 자, 스픽스 대구가 여러 영상 통해서 과거 홍준표 시장과 호흡 맞췄던 그런 측근들이 대구시 고위직 간부로 대거 입성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 직급을 지칭하는 전문 임기제를 잘 모르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일반 시민들이 알기도 어렵고 저도 사실은 이거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네. 지방 공무원 임용력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전문 임기제 공무원은 정책 결정의 보좌 업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 공무원을 말합니다. 이종원 단장이 신공항 건설 본부의 직속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에는 특정한 전문 지식과 기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고 정책 결정의 보좌 업무인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들을 통해 강력하게 통솔하고 추진한다는 거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인사에서 이종원 신공항 건설본부장 그리고 정장수 정책혁신본부장, 이 두 분이 전문 임기제 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문 임기제는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더 연봉도 많고 월급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앞서 오프닝 때 홍준표 시장 취임 10개월 사이에 4번이나 인사를 단행했다고 하는데, 이것만 봐도 홍준표 시장이 기존 대구시의 조직도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자, 4번의 인사 어떤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까? 아니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는 한 번이면 족하죠. 네. 근데 이제 4번이나 당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하여튼 홍 시장의 첫 번째 인사는 지난해 7월 민산 8기 출범 직후에 대대적 조직 개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인사를 하기 위해는 이제 의회 승인과 여기는 조례 여러 가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른바 거수기 의회를 만들어가면서 조례를 바꿨고요. 네. 두 번째는 작년입니다. 9월 한시기구 설치를 이유로 조직을 개편했고 12월에는 의회 증원 등 법령 개정에 따라 조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 3월 말에 군의급 편입과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아까 얘기한 거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조직 개편을 이미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에는 2개 본부 신설과 실국 업무 조정 등을 위해 조직을 새로 꾸몄는데요. 이번까지 합하면 홍 시장 취임 10개월 만에 4번의 조직 개편이 이뤄진 셈입니다. 네, 1년도 아니고 10개월 만에 4번인데, 보통 지자체 정기 인사가 한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2번 정도 있죠. 그러니까 2번 정도 있는 정기 인사를 무릅쓰고 한 4번이나 한 셈인데, 정말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또 인사 때 중요한 자리, 또 실국장도 바뀌던데 혼란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부 얘기라서 이거는 이제 내일신문 이 시를 좀 잘 아는 분들이 쓴 내일신문 기사를 좀 인용을 해야겠습니다. 네. 내일신문 보도에 의하면 잦은 조직 개편으로 대구시 공직사업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업무 담당 실국장과 직원이 수시로 바뀌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답니다.
이게 홍 시장 사례인데 홍 시장 간부회의에서 실국별 담당 업무를 잘 모르고 엉뚱한 질문으로 실국장을 당황하게 한 적도 있대요. 실제 지난해 한 간부회의에서 복지국장에게 제2의 이런 걸림 논란과 관련 대구 이런 거 소통을 잘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복지국장이 답변을 못했대요. 그 이유는 복지국장 담당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의료원 업무는 시민안전실 소관이었다고 하는 예. 거예요. 시민안전실의 보건의료정책관이 의료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답니다. 대구시장을 책임지는 홍준표 시장이 이런 대구시의 조직도와 담당을 모르면 어떡하자는 건지 좀 이해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인데 비슷한 사례가 또 있진 않겠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거 기사 예. 보니까 시민안전실장이 밀키트 관련 보고를 하니까 홍 시장이 그 업무를 왜 시민안전실에 하냐고 따져 물었대요. 시장이 미처 시민안전실에 위생정책과가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탓으로 보이는데요. 환경수자원국장도 황당한 경험을 했답니다. 산림녹지과를 두고 있는 환경수자원국이 산불 관련 보고를 하니까 홍 시장이 그건 시민안전실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보통 시장실 안에 있는 그 시장이 쓰는 책상 위에 그런 대구시의 조직도가 다 있을 텐데 그것을 그렇죠. 안 보았는지 무엇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모르는 건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홍준표 시장이 너무 용산 대통령실이나 여의도 정치에만 좀 관심을 두고 대구시에는 좀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대구시 실국장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자리에 연속해서 오래 일을 해야 조금 전문성과 지속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오래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네. 일정 기간은 이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3, 4개월마다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대부분 실국장이 현직을 6개월도 못 채우고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시가 8일 발표한 10일자 인사에도 국장급 인사 4명을 인사 발령했는데 현 보직을 맡은 지 6개월도 안 된 실국장들이라고 합니다. 혁신성장실장은 최근 10개월 동안 상수도 본부장, 혁신성장국장, ICT 국장을 거쳤다고 하고요. 이번 인사에서 다시 자리를 옮긴다고 해요. 네. 신임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지난해 말 대구 경보원으로 파견됐다 4개월 만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신임 재난안전실장, 교통국장, 도시건설본부장 등도 현 보직을 맡은 지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0개월도 못 돼. 그러니까 1년도 안 돼가지고 자리를 옮긴다는 거예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대구시청에 있는 뭐 아주 중요한 자리인 실국장들의 업무 지속성, 전문성을 좀 발휘하기 힘든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자, 홍준표 시장이 지금 대구 미래 먹거리 50년을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대구 굴기의 해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봐서 조금 인사 같은 경우도 조금 안정적으로 가야 대구 미래 먹거리 50년을 조금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 미래를 이렇게 살려가는데 힘들어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실국장들이 자주 바뀌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업무 인수인계를 하다가도 또 중간에 빠지는 게 있을 수도 그 있고. 실국장들은 사실 업무 인수를 잘 안 해요. 그러면 뭐 누구예요? 합니까? 이제 담당 주무관들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담당 사무관과 이분들이 그 옮겨 다니는 실국장이 올 때마다 이제 업무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기존 이해를 업무 시키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또 그렇죠, 맞춰야 그렇죠. 되니까. 예. 근데 이걸 이제 그 너무 자주 바뀌니까 네. 매번 이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업무 보고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업무 보고서를 위해서 쓰는 시간 때문에 거의 뭐 상당한 시간을 좀 쓸 것 같은데.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예. 업무 보고를 그 이름만 바꿔도 되겠다는 판단도 듭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조직 이름도 바뀌고 예. 이제 뭐 과도 바뀌고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이제 그 담당 주무관이나 그 위에 팀장님, 사무관들이 업무를 파악해서 네. 업무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걸 자기를 또 소화해내 가지고 실국장들은 보고하는 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인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미래 50년 이거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네. 앞으로 1년도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그 내일신문 최세호 기자님께서 쓰신 그 보도에 보니까 사실 뭐 지금 대구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사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좀 주관적인 것 같아서 제가 인용을 못했던 거고 예. 아니 인사에 불만은 대부분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누가 제어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홍 시장이 마음에 안 들면은 조직 개편을 하고 뭐 인사 단행을 하고 뭐 그걸 뭐 10개월에 4번 했다고 해서 그게 네. 문제가 아니라 그건 문제긴 한데 시의회가 지금 뭐 하고 있냐라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홍준표 시장이 이례적인 일로 단행을 뭐 인사 단행을 4번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이 견제를 하는 그런 기관이 감시 기관이 바로 대구 시의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이나 인사 개편하고 조직 개편할 때 시의회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네. 시의회가 아니 개편을 하려고 하면 뭐 예를 조례를 바꿀 수도 있고 뭐 인사 규정을 바꿀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불러가지고 저번 인사가 뭐가 문제였습니까? 어떤 단점이 있었고 이번 네. 인사에서 기대되는 이익이 뭡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질문하고 일부분은 잘못됐어요라고 지적하고 어떤 거를 못 바꾸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네. 시의회가 그냥 매번 할 때마다 통과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거수기 의회가 되는 거고 시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결국에 이제 피해든 시민들, 대구 시민들이 있게 될 거다. 잦은 인사 개편이 무슨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잦은 인사 성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피해는 시민들이 입는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이 취임한 지 10개월 됐다는 것은 대구시의회도 지금 시작된 지 10개월 됐다는 건데 지금 대구시의회의 구성이 어떻습니까? 비례대표 한 명만 민주당 빼고는 전원이 다 국민의힘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옛날에도 저게 안 그랬던 적이 없어요. 뭐 그렇긴 합니다. 예, 지난번 의회 때는 약간 변화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자기의 업무를 소홀히 한 적은 없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의회 의원들이 이런 대구시에 있는 행정이나 뭐 홍준표 시장의 시정 운영에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견제를 하고 물론 견제나 비판을 하면은 돌아오는 것은 뭐 기득권 카르텔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겠지만 그래도 무릅쓰고 그 지역구의 민심을 받아가지고 시의원이 됐으면 그 정도 역할은 최소한의 역할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슈 추적에서는요 홍준표 시장이 10개월 만에 대구시 인사를 총 4번이나 단행했다는 것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